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과 창의적인 설계와 만들기로 그 12번째 만남이 됐습니다. 자, 온라인 강의 열심히 듣고 있나요? 자, 이게 실습인데 우리 함께 이렇게 만나서 또 얼굴도 보고 직접 장비 만지면서 이렇게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어쨌든 수업은 또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이 필요할까, 어떠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전달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치자면 되게 많이 남은 거죠. 많이 남았고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스케줄에 맞춰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끊겨요. 끊기고 전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자세하고 또 이해하기 쉽게 좀 알려드리고 마지막 강의가 되면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알려드리는 식으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으면 나중에 끝나는 거는 어떻게 완료가 된다라는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뭐를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까지 이 파트들을 이제 만들었고요. 파트들을 부속품을 만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드릴로 이제는 구멍을 뚫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처음 우리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이죠. 장비 사용하면서 드릴로 구멍을 이제 뚫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드릴로 구멍 뚫는 부분은 좀 이렇게 생략을 하고요. 그 파트가 이제 완성이 됐으면은 그 완성된 부분들을 이제 조립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립하는 과정, 이제 다리 하나를 조립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또 다리가 4개면 똑같이 4번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세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떤가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부분이 이제 몇 개가 추가가 됐고요. 어쨌든 만드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길이가 조금 달라진다거나 이런 부분이고요. 생긴 모양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안에는 우리가 3mm, 요거는 5.5mm로 구멍을 다 이렇게 탁상 드릴로 뚫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또 진도를 어떤 식으로 나가게 될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리 부분에 해당하는 하나에 해당하는 그 파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여러 개를 이제 한꺼번에 만들기 전에 어떻게 지금 조립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이 파트들이 정상적으로 가공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를 가조립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조립이라는 것은 나중에 최대 그러니까 견고하고 완전하게 본드로 붙이거나 이제 딱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수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무시하고 그냥 진행한다면은 나중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을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물에 있어서 그게 조그만 실수 하나가 생긴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빨리 지금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고 맨 마지막에 발견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과정들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트로트볼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링키지 프로그램으로 그리면서 어느 관절과 어느 관절이 연결되고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좀 되어 있지만 그거를 또 그러니까 설계했던 그 도면을 실무로 하는 과정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관절 부분이 이제 겹치는 부분과 안 겹치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 모델이 있으면은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모델이 있는데요. 지금 메커니즘 기본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을 보고 하게 되면은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델을 보지 않고 그 설계한 도면이나 그 메커니즘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구성된 그 도면이나 그냥 우리가 그 링키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만 보고 이것을 이제 작업을 한다면은 또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그런 과정이 만약에 그렇게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교육적으로 되게 좋은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적에는 그 시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도면상에서 확인해 보고 진행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그 도면과 링키지 프로그램 뭐 동시에 볼 수 있으면은 한번 보면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크랭크 부분,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여기는 고정 부분이고요. 앙카 부분이고 여기는 돌아가는 회전 부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건 하나고 어떤 건 두 개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실제로 작업하고 또 완성할 적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뭐 몇 개씩 겹쳐 놓다 보면은 다 이 부분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되긴 되는데 가장 이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그 파트로 구성이 되는 거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는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 파트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게 제일 그 효율적이고요. 또 효과적이라는 부분도 이 파트가 많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마찰이 많이 생긴다거나 고장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물론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되지만 그 지금 상태에서는 그 움직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접근하는 부분이라서 가장 그 심플하면서도 그 좀 그러니까 안정된 그러한 그 메커니즘이 구성될 수 있도록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메커니즘을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은 앙카 부분은 고정된 부분이라 이거 이쪽부터 시작할지 여기부터 움직이는 부분부터 시작을
볼게요. 그러면은 자, 맨 처음에 이 하나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이죠.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위로도 연결되잖아요. 그죠? 여기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위로 되는 게 연결되겠죠. 그죠? 근데 자, 아무리 높고요. 다시 80하고 다시 또 연결되는 거는 몇이죠? 90짜리가 또 연결이 되죠. 어떤 거하고 연결되나요? 이 부분, 이 지금 아까 가운데 하나 작은 거 하나 넣었던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고 90짜리 두 개를 여기 있습니다. 두 개를 연결합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끝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럼 다시 핀을 가져다가 꽂아봅니다. 자, 사실 이 모델이 이 구성된 애초에 기본 모델이 없으면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링키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면서 실제로는 삼각형 모양인데 또 하나를 이제 뭐 삭제해 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빠져 나가기도 합니다. 다시 빠지는 게 정상이죠. 나중에 그 본드로 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드 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도면에서 살짝 벗어나가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과 다시 또 이제 하나 이 부분이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는 형식으로 쭉 연결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이 연결되는 부분 그러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 끝부분 연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치수대로 도면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완성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없겠죠. 안 되면 이상한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안에 뭐가 지지해 주는 게 지금 없죠. 한번 볼까요? 뭐가 빠졌는지. 그럼 이 상태에서 110짜리가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110짜리 두 개가 여기 있죠. 그럼 110짜리는 어디하고 어디 연결되죠? 이 3절 링크 중간 부분과 여기 5mm짜리 크랭크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꽂아서
들어오고요. 이쪽도 들어오고, 들어올 쪽에는 3절 링크 부분, 삼절 링크 부분과 좀 고정을 시키고, 자, 3절 링크 부분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 여기 이제 3절 링크 부분인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이 핀을 하나 더 잡아서 이 끝부분, 이 3절 링크 중간 부분과 여기 크랭크 연결되는 부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다시 연결해 볼까요? 이거와 이거 중간 들어가고요. 또 중간 연결된 게 이 끝부분, 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워볼까요? 한번 세워보면,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이상하죠. 이 D 부분이 원래는 그 링키지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쪽으로, 안쪽으로 삼각형이죠. 그래서 안쪽으로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이제 본드로 이제 고정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대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데요. 이 상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링키지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던 도면을 한번 이렇게 놓고요.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겨서 이쪽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실제로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마감을 해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 각도가 110도,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110도 정도의 각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지금 이 파트만 제대로 구성이 하나씩 완성이 된다면, 치수에 맞게 완성이 된다면, 얘를 조립하는 과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연결되는 부분에 원래대로 한다면, 이 가운데 움직이는 부분은 3으로 뚫고, 이 양쪽을 2.5로 뚫어서 딱 맞게 그렇게 이제는 원래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뭐 가설계해서 마치고 가조립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2.5mm로 뚫어놓으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뽑았다 꼈다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여기 그냥 다 3으로 뚫어서 나중에 이 끝 부분은 본드로 고정해 주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좀 빠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하나 또 우리가 체크를 했던 것 중에 검토를 해보면은 우리가 80짜리가 2개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체크를 했었는데요. 80짜리가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은 하나가 들어가면 80짜리는 이 지금 여기 끝에 부분 끝에 부분에 요 하나만 80인데요. 이게 이제 하나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러면은 요걸 수정해서 요것도 1이다라고 보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설계해 놓고 우선 하나를 이렇게 맞춰 봤습니다. 맞춰 보는 것도 우리가 이 기본 이게 모형을 보고 맞춰 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면서 쉽게 구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링퀴즈로 구성된 이런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 모델 없이 그냥 한번 고민해 보면서 구성해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하나가 들어갈 걸 2개를 낀다는 거는 이 폭이 지금 이렇게 돌렸을 적에 이 폭이 점점 넓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 2개를 낄지 여기 부분도 2개가 되면은 여기는 하나가 되고 이 방향이 이제는 파트의 개수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하나짜리가 2개가 되고 2개면은 여기는 하나가 되고 이 짧은 것도 2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안 된다가 아니고 어떠한 기본 설계된 이러한 파트 중에 어떠한 방식으로 조립을 할 거냐,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구성을 할 거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메커니즘적 상태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조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거를 파트를 2개짜리 쓰기도 하고
하나짜리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립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아, 나는 이게 어떤 형태로, 이거를 구성하겠다. 나는 어떤 그 모델 형태를 만들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이제 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수도 제가 미리 뭐 하나다 두 개다 이런 거를 알려드리긴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튼튼하냐, 뭐 이렇게 나중에 그 얼마나 그 면적이 이 발의 면적이 넓어지냐,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제로 구동할 적에 더 안정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개수들 우리가 기본 이런 그 메커니즘을 만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 모델조차도 제가 임의로 뭐 이렇게 구성하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구성했을 뿐이지 이게 이제는 완전히 맞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 트로트봇을 레고로 만들어진 그 이제 사이트에서 다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 레고로 만들었을 때도 이 조합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비슷한 조합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지금 트로트봇의 메커니즘 중에 이거는 가장 심플한 이 지금 V자 하나의 메커니즘만 여기서 연결되는 게 뭐 하나가 더 연결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두 개만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 네 개가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조립 과정,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조립 과정을 한번 시도를 해 봤고요. 이런 조립 과정을 거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게 앞으로 어떠한 이 트루트봇 형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도면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물을 이렇게 조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 간다라고 해서 이런 그 조립을 이제 구성해보고 그렇게 이제 쭉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리가 뭐 하나다, 뭐 네 개다, 뭐 여덟 개다, 뭐 이렇게 만들 구성만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거를 동력을 발생하는 거는 이제 뭐 서버 모터로 할 거고요. 이 기어를 통해서 모터 하나로 기어를 통해서 양쪽 발, 또 발이 뭐 두 개든 네 개든 여덟 개든 다 동력이 이제 전달되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다리가 네 개다라고 하면은 동력을 따로따로 이제 서브 모터를 두 개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가장 조작하기가 쉽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지금까지 그 트로트봇 메커니즘, 다리의 부분에 해당하는 트로트봇 메커니즘을 실제 우리가 설계하고 제작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조립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각각 나눠져 있을 때 이제 부품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잘 모르겠다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조립을 해서 그 움직임을 확인해 보면은 이게 이런 움직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그 링키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트로트봇에 대한 메커니즘을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직접 실물로 이제 제작을 해서 그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상태는 이 가조립으로 다 고정이 안 된 상태로 된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목공용 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립하는 과정이 또 다음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이 이제 바깥으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딱 조립이 돼서 어떤 그 힘을 받았을 적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메커니즘 완성체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